말씀드릴 내용은 트랜스젠더 되는 과정에서 성전환이라는 의학적 시술을 받고 여러 가지 의학적 그리고 또 수술적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의료적 그리고 물리적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트랜스젠더라는 분의 정의는 성별 정체성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느껴서 여자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냐? 바로 이 젠더 불쾌감 또는 성별 불쾌감이라는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성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스스로의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 성전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성전환의 개요는 보통 이제 처음에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남자인가 여자인가 좀 약간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정신과적 상담이나 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 치료 같은 약물적 치료를 시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수술적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수술적 성전환 치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이제 여성들이 남자로 전환할 때 정상적인 그 유방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성기를 절제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인 이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전환이 왜 문제가 있냐? 먼저 첫 번째는 그 성전환 자체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젠더 디스포리아의 어떤 해결시킨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시행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제 사춘기 시기에 약간 성별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대다수는 사실 정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섣불리 이제 약물 치료나 그런 걸 시작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런 것이 의학적 치료를 했을 때 의사로서 이 어떤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별 정체성의 어떤 약간 아까 말씀드린 젠더 디스포리아가 있을 때 보통은 대다수가 어떤 다른 동반되는 정신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자폐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먼저 같이 진료를 하고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젠더 불쾌감에 대한 치료 그래서 약물적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젠더 의학이라는 것, 이 성전환을 시행하는 이 젠더 의학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산업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의료계와 또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 또 그 제약, 약품 회사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이 얽혀가지고 약간 카르텔을 형성해서 도저히 이제 깨어지기 힘든 그런 실상에 있는 것이 지금 서구의 현재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런 트렌드를 먼저 보게 되면요,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이제 겪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청소년 여자들이고요. 그 밑에가 청소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어떤 젠더 불쾌감이 이렇게 빨리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밑에는 그보다 이제 더 어린 아동들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들에서 그 젠더 디스포리아가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 약물적 성전환, 청소년에서도 마찬가지고 약물적 성전환 치료를 많이 시행을 했고 심지어는 수술적 치료도 시행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영국에서 영국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그 이 소아나 청소년들에 있어서 이 성전환을 하는 것에 치료를 하는 것이 에 대한 그런 근거에 대한 그 자료를 이렇게 연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 카스 박사라고 하는 이 소아과 의사를 주도로 한 3, 4년간의 그런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연구에서 2024년도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가 당연히 이 소아 청소년의 그 성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로 인해서 결국에 영국에서 그 젠더 불쾌증을 겪는 청소년의 18세 미만에서 사춘기 차단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NHS의 의뢰로 이제 4년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네덜란드의 더치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일상적으로 영국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그 청소년의 성 전환을 되게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의사가 청소년이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성 전환을 시행해주는 그런 과정을 바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영국에서 청소년에게 그 젠더 디스포리아를 앓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 이전에 심리 치료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고 아주 성인이지만 25세 미만의 성인은 그 18세 미만의 그런 소아 청소년과 같이 좀 이렇게 근거 기반한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성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통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WPATH라고 하는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라는 것이 가장 큰 단체인데 이 단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아과 학회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미국 내분비 학회가 있는데 이 세 단체에서 발표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세 단체의 가이드라인들이 되게 성전환을 옹호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되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최근에 어떤 그 여성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의 그런 젠더 불쾌감이 급증한 것이 약간 그런 Z 세대의 그 스마트폰 사용 급증과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시작하면서 그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정책을 폐기한다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고 또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를 제한시키기로 했고 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시키기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미성년자에게서 그 성전환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제한하는 그런 행정 명령을 이제 발효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치료가 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을 했고 하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아직 이렇게 전국의 어떤 법적인 효과를 아직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또 그 젠더 디스포리아의 그 치료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작년에 2025년도에 그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의 역할하는 HHS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어떤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가 근거가 아주 부족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를 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성년자의 그 성전환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 치료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여러 개가 이제 있는데 보통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나라의 NHS가 그 전체적인 그 각 나라의 의료 정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각각 다른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각 주에서 그래서 이제 이
그 호르몬 치료나 그런 약물들을 그 오프라벨 약간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젠더 클리닉이라는 형태의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그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별로 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허용하는 주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2022년과 2020년도에 발표된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되게 의학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되고 있는 두 가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그 젠더 디스포리아를 앓고 있는 청소년에게 그 약물적 수술적 전환 치료가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 치료가 먼저 이렇게 심리 치료와 정신 상담이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 1차 치료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인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 근거 자체는 상당히 제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이거는 핀란드의 그 가이드라인을 그 리뷰한 그런 논문인데요. 이 핀란드의 가이드라인이 그 청소년들에게 왜 이렇게 그 성전환을 조심스럽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의학적 전환 치료가 근거가 부족하고 또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에서 젠더 디스포리아의 1차 치료를 충분한 평가 이후에 그 정신 심리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반된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자폐증이나 그런 동반된 정신과적 문제의 치료를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갖게 된 첫 번째 유럽 나라인데 이 청소년 젠더 디스포리아 치료 1차 치료를 그 정신 심리 치료로 전환한 유럽의 첫 번째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나라들이 조금씩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뭐 비슷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치료에 대해서 이득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 치료는 임상 시험으로 분류돼서 더 이제 어떤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비교한 그런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소아과학회 그리고 내분비학회 미국 내분비학회 그리고 이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의 이 가이드라인 이 세 가지가 사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세 가지 그 가이드라인인데 이것들의 어떤 의학적 신뢰도가 이 점수가 이제 1에서 7점까지인데 7점이 사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이제 요 세 가지 가이드라인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핀란드와 이 스웨덴의 가이드라인이 상대적으로 그 의학적 근거가 높게 평가되면서 조금 더 그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이 WPATH나 그 이런 그 내분비학회, 그 소아과학회, 미국의 소아과학회들이 이런 그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의학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서로 부족한 가이드라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서로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의학적 그런 근거를 주장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의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가이드라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표로 나타낸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소아과학회와 WPATH 그다음에 내분비학회의 그 근거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 이제 독일의 연구에서 이제 최근에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청소년의 그 젠더 디스포리아가 이제 극하게 증가했는데 이 젠더 디스포리아 진단받은 그 미성년자 청소년 70% 이상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나 뭐 경계성 인격 장애, 그리고 ADHD 같은 다른 정신 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5년 이후에 이 젠더 디스포리아 진단을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눠도 이것이 그렇게 호전되는 그런 경과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젠더 디스포리아 유발되는 원인 중에 뭐 경계성 인격 장애, 뭐 PTSD,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확정적으로 이 트랜스젠더 때문에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유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지, 뭐 불임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신경 발달에도 문제가 일으키고 심폐 기능에도 문제가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 기능도 장애를 일으키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학적 근거가 많이 부족한 내용들이 그 대다수 지금 그 성전환 치료의 가이드라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그 근거가 높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젠더 의학에서는 지금 이런 연구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금 근거가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그 소아의 어떤 젠더 의학의 어떤 약간 좀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 이런 청소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부모에게 보호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금 젠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전환 치료, 호르몬 치료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가 자살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협박이나 이렇게 위협을 해서 젠더 치료를 이렇게 받게 하는 그런 문제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시행하는 그런 왜 이렇게 이거에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WPAT나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옹호하고 하는지 결국에는 이 트랜스젠더라는 트랜스젠더주의, 이 성전환을 시행하는 이 젠더 의학이 하나의 큰 의료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적 분기가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이 한번 성전환의 어떤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평생 약에 의존하거나 수술적 그런 치료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약에 의존하여서 여러 가지 그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볼지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성전환 수술, 성확정 수술의 마켓 규모를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약 6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그런 미국 의학협회라든가 미국 소아과 학회, 내분비 학회 같은 이런 대다수의 그 메이저 학회들이 다 이 성전환 치료에 대해 옹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WPAT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옹호하고 전환 치료를 점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학적 근거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의료 비용을 지출시키고 윤리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큰 소아과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보수적인 단체는 좀 더 작은 단체이고요. 또 이제 진보적인 그 성전환을 옹호하는 단체는 훨씬 더 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 보수적인 이 작은 단체가 단체 의사들은 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성전환 치료가 아동 학대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법원에서 이제 한 가지 판례가 있었는데 그 평등법상의 영국에서 시행됐던 평등법상 여성이 어떤 범위의 여성을 말하느냐 이런 그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그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작년에 하나가 있었고요.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주에서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그 소아의 성전환을 옹호하는 주가 허용하는 주가 허용되지 않는 주가 있는데 허용되지 않았던 주에서 그 청소년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이것을 허용해달라 소송을 했는데 성전환을 치료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이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한 가지가 있었고 이것이 되게 좀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의 뭐 내용 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이제 제일 유명한 그 리아 토마스라는 그 수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되게 이제 남성으로 성전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회에서 상을 휩쓸어서 아주 논란이 됐던 선수인데 지금 이제 IOC가 이제 작년에 그 새 여성 IOC 위원장이 뽑히면서 이제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올림픽 경기를 제한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그런 걸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젠더 디스포리아,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어떤 의학적
그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동반되는 정신질환을 먼저 세심하게 먼저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의학적 치료가 얼마나 부작용이 큰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가이드라인들이 대부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보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같은 것들이 많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이제 서서히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그 성전환 시술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제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젠더 의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크지는 않지만 상업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